이제부턴 제가 차례를 주도해서 지낼게요. 왜 갑자기 내가 한다고 나대는 거야? 이제 저도 제가 알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어머님 말에 내내하며 따라야 하나요? 이젠 저에게 맡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어머님 방식은 너무 옛날식이고 지겨워요. 뭐 지겨워? 이제야 내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미리 너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들어보시죠.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벌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 준비에 한창입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동태전은 동그랗게 붙여야 해. 모나면 마음도 모난다고 했잖아. 명자가 메모장에 줄을 그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메모장에는 오늘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태전, 산적, 나물 3가지, 식혜, 수정과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분량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오수진이 식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39살의 며느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어머니의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어머니. 동그랗게 붙이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명자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이미 10년째 수진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양이 이상하거나 간이 맞지 않으면 다시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명자는 방자유기 그릇을 하나씩 꺼내며 은수저를 광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수저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빛을 냅니다. 이 수저들은 명자의 시어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명자에게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문의 전통과 격식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실수로 은수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가릅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명자는 침착하게 수저를 집어듭니다. 사람도 닦으면 빛나. 다만 긁으면 상처가 난다. 명자가 수저를 다시 광내며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경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옵니다. 41살의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연은 집안의 묵직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은 내가 떠다 놓을게. 도연이 아내를 도우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의 도움을 받으면 명자가 더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만 버티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장보기 영수증 한 장이 달력 밑에서 미끄러져 나옵니다. 바람에 날려서 명자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명자의 눈에 영수증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소갈비 10kg, 산적꼬치 200개, 접시 60개, 일회용 젓가락 100개. 명자는 영수증을 천천히 집어들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진아, 몇 인분을 하려는 거냐? 수진이 침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넉넉히 하려고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들통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넉넉히다니. 우리 집 차례상은 3대가 내려온 전통인데 이게 뭐야? 명자가 영수증을 흔들며 화를 냅니다. 소갈비 10kg이면 몇십 명이 먹을 분량이잖아. 도연이 급하게 중재에 나섭니다. 어머니, 요즘은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사촌들도 오고 친척들도.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전통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도연아. 우리 집 차례상은 직계 가족만 참여하는 거야. 그게 규칙이고 예의란다. 수진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을 합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들은 모두 외가 대집합 오늘 11시라는 단톡방에서 온 것입니다. 언니, 몇 시에 가면 돼?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 주차는 어떻게 해?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재빨리 뒤집어 놓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차례 상용 은수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상은 격식이 있어. 함부로 남들과 섞을 수 없단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늘 덧붙는 사람이라면 오늘만큼은 이름표를 붙이자. 주인이라고. 수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늘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늘 명자의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한창일 때 명자는 자신의 메모장을 뒤적입니다. 메모장 앞쪽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지만 뒷장에는 굵은 글씨로 금고 정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명자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마치 무거운 결심을 내린 사람의 표정입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좀 달라. 어머니가 뭔가 비우려는 눈이다. 평소에 명자라면 차례상 준비에만 집중했을 텐데 오늘은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수진아, 옛날 신분증 사진 같은 거 아직도 가지고 있니? 네. 왜 그러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반문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 정리하는 게 좋아. 새로 시작하려면 말이야. 명자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진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 중에는 개명 전 신분증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수진이 되기 전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지워버립니다. 명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전 굽는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명자와 수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친정 아버지 수술비는 될 수 있어. 내가 욕을 먹어도 참자. 수진의 아버지는 최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수진은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례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구나. 이 집에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왔어. 이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직 오전 9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누군가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과 명자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향합니다. 도현도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봅니다. 불안이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처가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슬리퍼 소리가 현관 타일을 두드리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모, 저희 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수진의 언니 오수경이 제일 먼저 들어섭니다. 수진아, 우리 일찍 왔지? 아이들이 너무 기다렸거든. 뒤이어 수진의 오빠 오수만과 그의 아내, 그리고 친척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총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현관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얼어붙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짐을 여기저기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경이 밝게 인사하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수진이 급하게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언니, 조용히 좀 해. 어머니께서 놀라셨어. 하지만 이미 집안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적이 지배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활기찬 가족 모임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현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 몇 명 정도 초대한다고 했지, 이런 대규모 모임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이게 뭐냐?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집 차례상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했잖아. 수진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요즘은 다 같이 하는 거죠. 가족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가 큰이모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와, 여기 정말 넓네. 역시 한남동이야. 수진이 복 많이 받았어. 큰이모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 곳곳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명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자신의 집이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차례상은 엄숙한 의식이야. 놀이터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수진의 말투가 평소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오늘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도현이 애써 중재하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여보, 너무 갑자기야.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처가 식구들은 이미 각자 자리를 잡고 차례상 준비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수경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수진아, 나물은 어디 있어? 우리도 도울게라고 말하며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명자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만의 영역이었던 부엌과 차례상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부엌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고요한 열초가 흐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동작을 멈춥니다. 아이들조차 잠시 뛰어다니던 것을 멈추고 어른들을 바라봅니다. 명자는 서서히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코트를 집어듭니다. 그럼 나는 비켜주마.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현이 급하게 만류합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차례상은 어떻게 해요? 차례상은 수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방해만 되니까. 명자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그때 명자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칼국수집에서 데인 자국처럼 보이는 흰 자국이었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승리감과 동시에 미안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처가 식구들도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집니다. 아이들이 이모,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묻지만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거실 한 구석에 설치된 비밀 보안 카메라의 녹화등이 꺼집니다. 평소라면 계속 켜져 있어야 할 빨간 불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1분 정도 카메라가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중단시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평소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결단력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수진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진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처가 큰이모가 수진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아, 이 기회에 내가 할 일 있으면 해.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큰이모의 눈빛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보, 우선 어머니를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면 안 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의 말에는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소통을 합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일처럼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돌보며 또 어떤 이는 거실을 정리합니다. 수지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전 11시 30분. 명자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을 굳힙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자가 지배하던 엄숙하고 전통적인 공간이 수진과 처가 식구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집을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이미 집안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는 임시로 설치한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게임을 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경과 다른 친척들이 추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자의 그늘 아래서 눈치만 보며 살았던 자신이 드디어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명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연은 이 상황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수진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수진도 명자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가 큰이모가 수진에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합니다. 수진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 내가 이 집 며느리라는 걸 보여줘야지. 큰이모의 말에는 수진을 부추기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명자가 준비하려던 정통 차례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추가되어 상이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김치찜, 갈비찜, 각종 나물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피자와 치킨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절을 올리자. 수진이 가족들을 모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주저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없이 차례를 지내면 안 되지 않을까? 도연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비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정성껏 지내면 조상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 처가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제주가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가 식구들도 함께 절을 올리며 조상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라면 명자가 모든 것을 주도했을 상황에서 수진이 중심이 되어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절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펜트하우스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조차 웃음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명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하던 차례상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낯선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이 놓여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둘러앉아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자를 맞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차례는 잘 지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차례를 지냈다고? 명자가 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게 차례상이냐? 우리 조상님들께 이런 걸 올린다고? 처가 큰 이모가 끼어듭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큰 이모의 말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거냐?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연이 어머니를 달래려 하지만 명자는 이미 폭발 직전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며느리예요. 제 방식으로 차례를 지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말에 처가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현합니다. 내 방식? 명자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느냐? 배웠어요. 하지만 제 가족도 중요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상이시고 제 형제들도 가족이에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수진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겠다는 거냐? 명자가 냉정하게 물어봅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하려 하지만 명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명자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명자의 방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힙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처가 식구들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진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어. 수지는 명자의 방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가 큰 이모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잘했어, 수진아.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하지만 수진은 큰 이모의 말이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말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명자는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명자의 마지막 말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사과하는 게 어떨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일은 너무 갑작스러웠어.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을 거야. 수진이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춥니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집의 며느리인데 제 방식으로 가족을 모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연이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수진이 먼저 말을 끊습니다. 도연 씨도 어머니 편만 드시는군요.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이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수술 날짜가 당겨졌어. 다음 주 월요일이야. 수술비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버지의 수술비 문제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명자와의 갈등으로 정신이 없었던 탓입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진이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진은 문득 명자가 며칠 전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정리라는 말과 함께 옛날 신분증 사진 같은 거 정리하라는 말까지. 혹시 명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혹시 아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금고? 왜 갑자기 금고 얘기를? 도연이 의아해하며 반문합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금고 정리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혹시 저한테 뭔가 주시려던 게 아닐까 해서요. 수진의 말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합니다.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허락 없이 열어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수진이 도연을 설득하려 합니다.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조용히 확인해 보자. 밤 11시 명자의 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수진과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명자의 금고는 서재 한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이 아닌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서류철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수진 마이너스 개명 전 기록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 고등학교 담임 탄원서 사본 익명 기부 영수증 마이너스 수진.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개명 전 기록에는 자신이 오수진이 되기 전에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 장학금 신청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걸 왜? 수진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수진이 대학 시절 빌렸던 학자금 대출이 이미 완전히 상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진이 모르는 사이에 익명으로 상환된 것이었습니다. 익명 기부 영수증을 보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수진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익명의 기부자가 수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도 이 서류들을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서류 사이에서 보험증권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오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보험증권을 도연에게 보여줍니다. 도연이 자세히 보더니 말합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가입해 놓으신 보험 같아.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머니가 날 견제하려고, 아니면 가두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내 이야기다, 수진아.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명자가 손으로 제지합니다. 금고를 열어본 김에 모든 걸 알아야겠구나.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말이야. 명자가 서재 안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수진은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려 하지만 명자가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어차피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이니까. 명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친정이 어려웠던 거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절 감시하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감시가 아니라 지켜본 거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내 이름을 지켜주려고 했어. 수진은 명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명자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명자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자에 대한 분노와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느꼈던 절박함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명자는 서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이 남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겠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이지? 명자의 목소리에는 예상외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차갑기만 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명자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을 명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내 휴대폰에 온 메시지 봤어. 병원에서 온 거 말이야. 아까 부엌에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을 때 화면이 켜져 있더구나.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 가족인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짐만 되었는데 또 돈 얘기까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짐이라니.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아냐? 도연이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 명자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일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명자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오늘 일은 잠시 접어두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명자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고 겉면에는 1999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에는 1999년 장만할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라벨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999년은 수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들어봐야겠구나. 명자가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옵니다. 먼지가 쌓인 플레이어를 닫고 테이프를 넣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빗소리,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아, 내가 국어책을 또 통째로 외웠다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우유는 먹고 다니냐?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던데. 젊은 시절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명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제 얘기가? 계속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명자가 조용히 말하며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테이프에서 계속 이어지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시장통의 소음, 국수집에서의 대화, 무료로 국수를 말아주는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탄원서를 읽는 숨가쁜 호흡소리까지. 모든 것이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일기를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국수집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수진이가 오면 공짜로 국수 한 그릇씩 주시라고. 대신 내가 매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 테이프 속 명자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그 아이는 자존심이 세서 공짜라고 하면 안 받을 거야. 그냥 사장님이 인심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했어. 수진의 기억 속에서 그때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점심을 굶을 때가 많았는데 시장통 국수집 사장님이 유독 자신에게만 친절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공장 사고로 수진이네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우리 남편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못하게 했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이야. 테이프 속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갚으려고 했어. 내 돈으로라도, 내 방법으로라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사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분 공장에서. 명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남편이 운영하던 섬유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다리가 끼어서 다치신 거야. 그때 내가 16살이었지.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서 너희 집안이 어려워졌어. 수진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던 일, 그 후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수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일, 하지만 어디선가 계속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일들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수집에서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 대학 등록금도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했고 생활비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서 벌 수 있게 도왔지.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테이프가 계속 재생되며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명자가 익명으로 수진의 학자금을 지원한 일, 수진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추천서를 써준 일들, 심지어 수진과 도연의 첫 만남도 명자가 은밀히 주선한 소개팅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왜 저 혼자만 모르게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명자가 잠시 망설입니다. 내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내게 떠넘기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의무감으로 이 집에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거든. 수지는 이제 명자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명자가 자신에게 때로는 엄격했는지, 왜 완벽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가끔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애정을 동시에 표현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군요.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며느리로. 수진이 깨달은 듯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집의 며느리가 되기를 바랐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때 수진은 오늘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이켜봅니다. 명자가 평생에 걸쳐 자신을 지켜보고 도와준 것도 모르고 단 하루 만에 이 집의 전통을 뒤바꿔 놓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가족인 줄 알면서도. 명자가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걸 봤어. 다만 명자가 잠시 멈춥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당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차례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명자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가 풀렸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도 일찍 일어나 수진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동태전을 부칠 때 명자가 살짝 도와주고 명자가 나물을 무칠 때 수진이 조미료를 건네주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테이프 말인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다른 것도 더 있어요? 명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 더 듣고 싶어? 네. 제가 모르는 제 이야기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진이 망설입니다. 제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요.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천천히 알아가면 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때 도현이 거실로 나옵니다. 와,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어머니, 여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냥 서로를 좀 더 알게 된 거지. 명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도연아, 너도 와서 도와라.
오늘은 진짜 가족 차례상을 차리는 거야. 세 사람이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갈등과 오해가 무색할 정도로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보니 처가 큰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일로 얘기할 게 있어. 들어가도 될까? 큰 이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큰 이모는 명자와 도현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일이 좀 이상했어. 큰 이모가 직설적으로 말을 꺼냅니다. 보안 카메라가 꺼진 것도 그렇고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한꺼번에 오게 된 것도 그래. 수진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어제 카메라를 끈 건 나야. 큰 이모가 폭탄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서 원격으로 조작한 거야. 도연이 놀라며 일어섭니다. 해킹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이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어젯밤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해봤어. 내 휴대폰에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어. 누군가 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집 보안 시스템을 조작한 거야. 명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럼 어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래.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제 상황을 만들어낸 거야. 카메라를 끄고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오게 만들고. 큰 이모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금고를 열어보게 유도한 것도 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 수진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럼 제가 조종당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이 집안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 큰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때 명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일어섭니다. 잠깐 혹시. 명자가 서재로 향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명자가 금고를 다시 열어보니 어젯밤에 정리해 놓았던 서류들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녹음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도연이 녹음 장치를 집어들며 말합니다. 명자가 녹음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녹음했구나. 어젯밤 우리가 금고에서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을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어머니와 제가 나눈 모든 얘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큰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공장 사고 얘기, 익명 기부 얘기, 모든 게 다. 도연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때 명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마 목적은 돈일 거야. 우리 집안의 비밀을 이용해서 협박하려는 것 같아. 큰 이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요즘 이런 식으로 부유한 집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 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흔들어 놓고 그 틈을 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수진이 자책하며 말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누군가의 계획에 그대로 넘어간 거네요. 아니야, 수진아. 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잖아. 도연이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녹음된 내용이 악용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요. 큰 이모가 제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보안 업체에도 연락해서 전체 시스템을 점검받자. 명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 공장 사고 얘기가 나오면 도연이 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저였으니까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명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함께 해결하자. 도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젯밤 녹음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하세요. 적당한 가격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명자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어. 수진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유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범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이미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사실 말이야. 수진이 받은 협박 메시지를 본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의외로 침착했고 도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으며 큰 이모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부담감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명자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해. 도연이 휴대폰을 들며 말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요. 잠깐만. 큰 이모가 만류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1시간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송하겠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5억 원. 5억 원이라고? 도연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명자가 조용히 계산해 봅니다. 5억 원. 내가 수진이 명의로 해놓은 보험금과 똑같은 금액이네. 수진이 깨달은 듯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저한테 보험을 해놓은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 사정을 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큰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명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일어섭니다. 잠깐, 내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명자가 서재로 향하자 모든 사람이 따라갑니다. 명자가 금고를 다시 열어보니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는데 어제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공장 사고의 진실, 익명 기부의 실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는 언제 여기에 들어온 거지? 도연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수진이 메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연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경비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가 와서요. 급한 거라고 하는데 받으시겠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우리가 주문한 게 없는데. 도연이 의아해합니다. 명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받아보자. 아마 또 다른 메시지일 거야. 잠시 후 경비원이 택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보낸 사람 란에는 진실을 아는 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녹음기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명자 씨,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공장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남편의 진짜 죽음의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진 씨, 당신의 진짜 출생의 비밀도 말이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니. 그게 뭔 소리예요? 명자도 당황하며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의 원인? 남편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친아버지가 사실은 명자의 남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명자의 남편과 수진의 어머니 사이에 관계가 있었고 그 결과 수진이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명자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왜 내게 그토록 신경을 썼는지 이제 알겠니? 도연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제 이복 여동생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명자가 무겁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숨기려 했던 비밀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구나.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명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본처였고 남편 도연은 이복 오빠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와 도연 씨의 결혼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너희는 서로 다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혈연 관계를 모르고 만났으니까. 명자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때 협박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겠군요. 5억 원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다고요? 협박범이 웃습니다. 근친혼이라는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져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명자가 전화기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괜찮다. 우리는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도연 씨의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가족 모두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도연이 전화기를 받아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 말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진실을 우리가 직접 세상에 말할 거니까요. 협박범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수진이 결연하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범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모든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명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가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혈연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큰 이모가 감동하며 말합니다.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용할 수 있다니. 그때 도연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합니다. 잠깐, 그럼 협박범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자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합니다. 아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거야.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본 사람. 수진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큰 이모를 바라봅니다.
큰이모. 혹시 큰이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큰이모에게 집중됩니다. 큰이모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한 짓이야. 큰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큰이모를 바라봅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큰이모가요? 왜요? 큰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졌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져서 너희 집이 부유한 걸 보니까 시기심이 났어. 명자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간질시키려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수진이가 유산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 했어.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더 큰 비밀들을 알게 된 거야. 큰이모가 고백합니다. 공장 사고 일 수진이의 출생 비밀까지. 도연이 분노하며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협박한 거예요? 돈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이모가 계속 사과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어서. 수진이 복잡한 마음으로 큰이모를 바라봅니다. 큰이모, 그럼 어제 처가 식구들을 모두 데려온 것도. 그래, 내가 계획한 거야. 너와 시어머니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네가 독립할 수 있게 도우려 했어. 큰이모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더 가까워졌더라.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를 이간질시키려 했던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합하게 만들었으니. 그때 수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정말 웃긴 일이에요. 큰이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도연도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깨닫고 웃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협박 때문에 모든 비밀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솔직해졌어요. 명자가 큰이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큰이모가 놀라며 명자를 바라봅니다. 고맙다니요? 제가 협박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협박은 그만두세요. 대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수진이 큰이모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큰이모, 앞으로는 가족끼리 숨기지 말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도연이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큰이모네 사업 문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후가 되자 네 사람은 다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차례상이었습니다. 어제의 갈등도 오늘의 협박 사건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차례상을 올리자. 명자가 말하며 향을 피웁니다. 수진이 제주가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고해드립니다. 도현과 명자 그리고 큰이모까지 모두 함께 절을 올립니다. 복잡한 혈연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절이 끝나고 식사를 시작할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시어머니인지 계모인지. 명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도연도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 누나,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수진이 도연의 머리를 살짝 때리며 웃습니다. 바보, 그냥 여보라고 불러. 우리는 부부니까. 큰이모가 감동하며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아버지 수술비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하죠? 명자가 보험증권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걸 사용해. 원래 내 몫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수진이 망설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명자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도연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도우자. 가족이니까. 큰 이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도울게. 협박으로 벌어들일 뻔한 돈 대신 정당하게 벌어서. 저녁이 되자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수진이 물어봅니다. 명자가 대답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도연이 덧붙입니다. 비밀 없이 솔직하게 살자. 큰 이모가 반성하며 말합니다. 그래, 더 이상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어려움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는데 고난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야. 명자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과 도연은 침실에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어. 도연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명자와 수진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도연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는 일찍 일어나서 화단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진짜 가족이지 뭐. 명자가 웃으며 답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내자. 그렇게 이상하지만 특별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혈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복잡함 때문에 더욱 끈끈해진 가족이었습니다. 30인분 차례상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진정한 화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딘가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모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